안녕하세요. 장기평의 안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할 내용은 실은 굉장히 내용이 좋습니다. 간단하고 원래는 그 간이식, 혈액형 부족한 간이식하고 심장이식을 좀 묶고 가야 되는데 간이식이 제목이 바뀌어서 기획해서는 그대로 보고 다음 주 빨리 마치고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혈액형들이 사람들이 A형이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A라는 물질이 있고요. B라는 물질을 공격하는 항체가 있습니다. AB형은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다 있으니까 공격하는 물질을 안 가지고 있고요. O형은 A라는 물질도 없고 B라는 물질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O거든요. 그러니까 A도 없고 B도 없으니까 A와 B는 아무도 공격하는 항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 원칙은 A형은 A형하고 AB형한테 줄 수 있죠. 이제 O형은 모든 혈액형한테 줄 수 있지만 O형은 O형한테만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O형한테 A형 B가 가면 A라는 게 물질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 혈액형을 구성 안에 있는 A라는 B라는 물질이 혈액뿐만 아니고 모든 장기에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혈액형이 안 맞으면 장기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혈액형이 안 맞으면 이런 혈액형 관계 외에는 이식이 불가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혈액형이 안 맞아서 한 20% 환자들이 이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혈액형 장벽을 극복하면 한 20% 환자분들이 더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보면 이제 실제로 현재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 병원은 일단 혈액형이 안 맞으면 교환 이식부터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 한 분은 A형이고 한 분은 B형이고요. 다른 가족들은 한 분은 B형이고 한 분이 A형이면 서로 이렇게 바꿔서 A형은 A형끼리 받고 B형은 B형끼리 받으면 특별한 처치 필요 없이 안전하게 이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되게 교환 이식을 한 6개월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환 이식 성공하는 게 되게 한 4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대기기간 기다려봐서 교환 이식이 실패하면 그때 혈액형 부족합을 되게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O형 수혜자나 AB형 공여자는 교환 이식 들어가도 성공 확률이 15% 미만이에요. 왜냐하면 O형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여자는 O형밖에 없잖아요. O형 공여자는 O형뿐만 아니고 A형이나 B형이나 AB형이나 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환 이식도 잘 안 나와요. 다른 이유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O형인 환자분이 교환 이식 들어가서 성공 확률이 15%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바로 혈액형 부족적 심장 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 교환 이식 끝이 나고요. 그러면 혈액형이 안 맞는데 어떻게 이식이 가능하냐 하는 것은 탈감작 치료라는 거. 탈감작이라는 것은 감작, 민감한 상태로부터 탈피를 시키는 치료예요. 그러니까 결국 혈액형이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 게 다른 혈액형을 공격하는 항체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몸에 항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게 서로 남이 들어오면 공격하는 거잖아요. 이제 혈액형 항체라는 건 다른 혈액형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항체를 인위적으로 1주 내지 3주일 동안 제거를 하는 시술을 하는 게 탈감작 치료입니다. 그렇게 제거를 하면 되게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 이식이 성공하게 되었죠. 그래서 되게 A형 또는 B형 환자인 경우 6개월 교환 이식 시도한 다음에 실패할 경우 탈감작 치료를 합니다. 왜냐하면 탈감작 치료가 경비가 들고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부가적으로 경비가 듭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무리 성적이 좋더라도 일단 치료를 하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교환 이식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니까 자연스러운 것부터 검사하고 안 될 경우 이제 불일치에 대한 탈감작 치료를 하고요. O형이거나 또는 줄 사람이 AB형인 경우에는 교환 이식 성공률이 낮기 때문에 바로 탈감작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사자 이식은 어떠냐? 내사자 이식은 우리나라 4년 5년 기다리고 있거든요. 같은 혈액형인 분도 너무 많이 기다리기 때문에 혈액형 다른 분한테는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내사자인 경우에는 혈액형 맞는 사람한테는 우리 국가적으로 운영하려는 혈액형 안 맞는 사람은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유는 혈액형 맞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그다음에 이제 혈액형 부족합은 사실은 굉장히 일찍 시작됐어요. 그렇지만 성적이 안 좋아서 2000년 이전에는 더 이상 시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일본이 사실 규정을 굉장히 안 해요. 한국보다 그 규정을 안 하는데 내사법 통과된 것도 2년 전에 처음으로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걸 타개하려고 혈액형 부족합 신장이상 굉장히 20년 이상 장기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들어서 면역제제에 좋은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혈액형 맞는 사람이랑 안 맞는 사람이랑 차이가 5 내지 10%밖에 차이 안 나게 성적이 굉장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투석하는 것보다는 혈액형 안 맞는 신장이식 성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투석하는 것보다는 좋고 혈액형 맞는 것보다는 안 좋고 그 사이가 됐어요. 2000년 이후에. 2005년 이후에는 그 약들이 개발이 됐어요. 성적이 혈액형 맞는 사람이랑 안 맞는 사람이랑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이후로 일본 중심으로 됐던 게 한 20년 이상 장기 성적이 좋게 나와서 서구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을 해서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도 2010년 이후에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단위식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은 이게 혈액투석, 통막투석 성적이고요. 100명이 살다가 1년, 2년, 3년 지나가면서 걸어가시니까 이제 5년 지나면 30명 정도 남아있는 건데 이게 미국 성적이고 90년대 성적이에요. 그래서 투석도 이거보다는 좋아졌어요, 지금은. 이식도 좋아지고, 근데 신장 이식하고 투석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찌꺼기 한 10% 걸려주는 거고, 이건 한 50% 평균으로 걸려주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적은 다 좋아졌지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제 요게 혈액형 맞는 거고, 요게 혈액형 안 맞는 거예요. 투석에 비해서 성적차가 많이 나는데 이 차는 적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 자료인데 90년대 성적은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나고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성적은 차이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차에 비하면 현재 차가 줄어들었고 좀 더 성적이 좋아져서 요즘 거의 비슷하다는 거. 일본 성적인데요. 이게 2005년 이전 자료인데 성적차가 얼마 안 나고 이거는 그 최근에 이런 자료인데 성적차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차가 현재는 혈액형 적합이나 부적합이나 거의 비슷하니까 혈액형 맞지 않더라도 주실 분이 있으면 이식 받는 게 내사 이식보다 좋고 투석보다는 훨씬 좋죠. 예, 거부 반응도 현재는 거의 혈액형 맞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특징적으로 대개 거부 반응 생기면 3주 내에 일어나요. 혈액형이 안 맞아서 생기는 거부 반응은 3주 내에 일어나기 때문에 3주만 극복하면 혈액형 안 맞는다고 해서 그 부가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크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하는 기법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모든 경우 95% 이상 다 혈액형 안 맞으면 안전하게 시행할 수가 있는데 일부는 항체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간혹 제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해봐야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혈액형 항체들을 재고요. 탈감작 치료를 한 다음에 이게 안전하게 줄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식을 항체를 제거한 다음에. 그래서 치료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피가래라 하거든요. 투석처럼. 피를 뽑아내서 항체 제거해 준 다음에 피를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혈장교환술이라고 하는데 항체가 많은 분들은 일주일에 3회에서 한 3회 정도 시행하고요. 항체가 적은 분들은 많은 분들은 일주일에 3회씩 3주까지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생산되어 있는 항체를 제거하는 거고요. 또는 주사를 해서 항체를 생산하는 세포를 죽이는 약품 주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면역글로불린 주사로 생성된 항체를 차단하는 약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사를 해서 도와주고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후에도 또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너무 항체가 많을 때는 이식 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식 후에도 우리가 혈액형 항체를 계속 감지를 하거든요. 다시 항체가 많이 올라가면 추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대학병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내년제제는 이런 항체가 많은 분들은 1, 2주 전부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제제 다른 환자들은 이식 당시부터 먹는데 미리 1, 2주 전부터 먹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환자들 다 조사를 했는데 4년간 조사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나라 혈액형 안 맞는 환자 이식이 굉장히 좀 늘어났죠. 일본은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혈액형 안 맞는 게 우리나라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개는 O형이 관여된 경우가 많고요. 성적이 보면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랑 비슷하고. 그래서 혈액형 부적합 이식을 요약하면 투석보다 훨씬 낫고요. 내사자 이식보다 낫고 혈액형 적합하지만은 요즘 큰 차이 없다. 아주 안전하게 시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단점은 병비가 1,000만 원 정도 들 수가 있다. 심한 분은 1,500만 원, 제가 적은 사람은 한 500만 원,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들습니다. 받으려면 외래로 와서 이제 평가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질문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요.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이제 뭐 질문하는 상담실이 있거든요. 전문 상담실에 올라가서 질문해 주시면 코디네이터가 1차적으로 답을 드리고 어려운 경우에 전문의들이 직접 답을 달아드리니까 그다음 그게 유사한 답변들을 한번 보면 충분 나와 있거든요. 참조하시고 이 근각강좌 한 것들을 대부분 매년째 동영상으로 저장을 해뒀습니다. 홈페이지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보시면 웬만한 문제들을 다 들어있습니다. 화면에 있으니까 사이트가 들어가셔서 뭐 여러 분들하고 정보 교환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요점을 말하면 혈액형 안 맞아도 신장이식을 안전하게 요즘은 잘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간이식도 지금 가능하다는 거. 이제 질문 답변인데 아까 면역제제 있잖아요. 12시간마다 먹는 약이면 아침도 까먹었으면 7시간 내에 생각나면 아침도 드시고요. 7시간 넘어서 생각나면 그냥 안 드시고 다음 주 드시고 그 다음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이면 생각났을 때 그냥 드시면 돼요. 진짜 못 물어보시죠. 아무거나 물어보시죠. 장기식. 제이식의 경우는 예, 제이식은 혈액형 문제 때문이 아니고 조직형에 공격하는 항체가 문제예요. 제이식한 분한테 이미 한번 남의 신장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공격하는 항체가 반 정도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제3의 신장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닮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혈액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ADB라고도 예. 혈액형 부적합이 가능한 거는 예. 혈액형 부적합은 뭐 제2식이든 세 번째 이식이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조직형 항체가 지금 문제예요. 혈액형 항체는 초반 3주만 극복하면 문제가 없어요. 초반만 잘 조절하면. 그런데 이제 조직형에 대한 교차 반응 양성 요거는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면역제제 안 먹는 이식이 안 먹는 이식은 지금 미국에서 3개 병원에서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3개 병원이 가능한데요. 유전자가 반 이상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골수도 받고 신장도 같이 받아서 할 수 있는데요. 아직 초창기 기술이에요. 미국에서도 긴가민가 하고 있어요. 하는 센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장기 성적이 좀 필요하고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국내에서도. 근데 이제 조건이 내사자 이식은 안 되고요. 산 사람이 있는데 유전자가 반 이상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형제 중에 4분의 3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형제 중에 재이식 하려고 했는데 항체가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못 하고 항체 있는 분들은 그 동시식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옛날에 저 미국에서 맨 처음 했을 때 항체 있는 사람한테 성적이 안 좋았거든요. 항체가 있으면 그 면역제제 끊는 시술을 안 합니다. 항체 없는 사람께서 아까 뭐 감작 치료를 하는 거 그거를 해도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감작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치료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볼수 동시식을 안 돼요. 볼수 동시식은 결국 면역제제를 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항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냥 신장 단독 이식은 항체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자주 이식돼요. 항체가 워낙 많으면 안 되고요. 항체가 적당히 많으면 제거한다는 이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아버님한테 갖고 예. 수석주의거든요. 예, 예. 근데 평일에만에 세월이 흘러도 요정 없이 안 먹는 예, 불가능할까요? 요정 없이 내가 부정이
찌꺼기 많은 게 더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식하는 게 더 유리하죠. 먹으면서. 뭐 부작용이 적은 면역체가 근데 항체가 많기 때문에 남보다 면역제제를 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면역제제 줄이는 방안을 열심히 생각하지만 득실이거든요. 면역제제 세게 써서 생기는 부작용 확률하고요. 약하게 써서 거부 반응 와가지고 장기 망가져서 다시 투석하고 찌꺼기 많이 차서 노폐물 차는 합병증 생각해보면 부자가 더 위험해요. 근데 이제 점점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부작용은 적고 좀 더 효과적인 약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항체가 있는 건 굉장히 핸디캡이에요. 그만큼 이제 새로운 약들을 적용하는데 일차적으로 장애가 이해 됐습니다. 역류가 하거든요. 역류 때문에 심장이 망가진다고요? 네, 지금 수술하세요? 네, 공마트도 지금 2주일. 네. 그것도 수술 가능. 요즘 열 많이 나고 자주 감염되나요? 근데 그런 거는 네, 아무 상관없어요. 숨도 괜찮아요. 근데- 하시면 돼요. 심장 안 좋은 쪽이 왼쪽이고 역류하는 게 오른쪽. 역류 정도를 평가해서요. 역류가 심하면 그쪽에 손을 수술해가지고 좀 줄였거든요. 그러면 그냥 해요. 신장은 내비두고 붙여요. 근데 이제 지금도 계속 반복 감염이 생기면 그쪽 신장을 자르고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비두고 해요. 역류는 나쁘고. 예. 저는 22년 전에요. 이식을 했는데요. 이식하셨다고요? 네, 무슨 22년. 이식하셨어요? 네, 22년 전에요. 신장 이식이요. 예. 지금 와서 지금 크레아틴이 올라가서 며칠 전에 좀 투석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투수하세요? 네, 투석하고 있는데 PD 있지 않습니까요? PD. 네. PD하고 당뇨하고 또 결과성이 많으니까요. PD를 안 먹으면 당뇨 수치가 많을 것 같고 먹으면 또 예, 수치가 PD가 당을 올려요. 올리니까 예. PD는 왜 드세요? 다시 이식을 했고 한 1년 후에 면역을 강화시켜서 이식을 할 준비하려고 선생님이 먹으라고 하고 그래서 서울대병원 다니세요? 네, 예. PD는 당을 올려요. 네. 그 여자업체제 안 먹는 예. 수술을 예. 간이식에도 왜 해당이 됩니까? 간이식은 이제 연구하고 있어요. 예. 예. 환자들 대상으로 아직 세계적으로 한 데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간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렇게 병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신장이나 간이식 하고 나서, 네. 그 단계별로 그 예방접종이나, 예. 예. 또 그리고 그 단계별 검사 있잖아요, 예. 중요한 부분은. 예. 저도 교수님께 도움받아가지고 검사를 다 받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환우들한테 좀 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장기센터 외래나 장기센터 사무실에 가면 우리 이식 환자가 어떻게 검진을 해야 되는지 이 팜플렛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고 1년에 한 번씩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강의 들어가면 그 강의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 검진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건강 강좌 보시면 이게 합병증 관리 이런 데 들어가시면 검진에 대한 거 자세히 소개해놨고요. 책자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잘 모르겠으면 그냥 장기센터 외래 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요새는 면역체제를 드시니까 남보다 암이 잘 생기고 남보다 감염이 잘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예방 조치하고 검진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예방접종은 대개는 뭐 백년생이 아마 강의 다음에 하실 것 같은데요. 뭐 어디 해외나 어디 놀러 가실 거면 한번 들르시고요. 외래에. 그 외에는 이제 뭐 주로 해야 될 게 이제 폐렴 예방접종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하고, 그다음 가을철에 독감 예방접종 매년 하시는 게 기본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여기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 다 올라가 있어요. 그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지 들어가면 있거든요.
이 컴퓨터가 안 되거나 동영상을 잘 못 보시면 이 장기센터의 사무실에 가서 문의하세요. 우리 코디네이터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예. 이 시간도 11년째인데요. 예. 가끔 잠깐지 같은 경우 앞부분이 붓고 단이식 하셨나요? 신장이식 하셨나요? 단 11년 단이식 하고 그럼 이제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가끔 이렇게 누르면은 들어갈 정도로 종아리는 안 괜찮으시고요? 네, 종아리는 지금 잠깐지만 앞부분이죠. 네. 그게 뭐 지장이 있는 거예요? 간과 관계가 있는 건지 여쭤보랍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 신장이식 한 경우에는 그쪽이 좀 저리고 그런 거는 이제 그쪽에 이제 수술할 때 신경 같은 게 좀 잘리니까 그런 건데 간이식은 이제 잘 모르겠는데 되게 뭐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저도 간이식 7년 4개월 됐는데요. 작년서부터 이렇게 발이 달동이 이렇게 붓기 시작하고. 양쪽 발등이 다 아픈가요? 네. 혈압약 드세요? 네. 뭐 드세요, 양기름은? 잘 몰라요. 갑자기. 그 복수가 있나요? 그런 건 없어요. 복수 없이 발등이 부으면 뭐 혈압약이나 이런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하고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이도 저도 아니면 여자분들 나이 드시면 많이 붓거든요. 원인 불명 부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흔해요. 그래서 저는 신장하고 뭐 대개는 신장하고 무관해요. 그 담당 선생님한테 확인해 달라고 그랬어요. 매일 만약에 그 다른 원인이 아니면 네. 그 원인 불명 부종이면 스트레스 덜 받고 싱겁게 먹고요. 오래 무리하지 말고 오래 걸으셨으면 다리 올려놓고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면 호르몬 균형이 안 맞는다든지 여러 가지 가설은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근데 굉장히 흔해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도 흔하고 중년 여자분한테도 흔한데요. 저기 하나는 이제 생각나는데요. 네. 로바스프 좀 특별할 수 있어요. 그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네. 많이 불편하면 약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게 다리를 이게 작년서부터 혈압약도 작년서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거하고 관련된 수도 있어요. 10% 내지 30%. 네. 다음에 특별교수님 강의해서 맞춰보겠습니다.